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고 흐르던 피가 다시 끓어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우리 국민을 불태워 죽여 놓고서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촉새까지 나와서 감격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고 사람이 먼저라던 정권의 모습이 저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 간담회는 이 같은 문재인 정권의 행태와 보수 우파의 외연 확장을 통한 정권 창출로 그리고 개천절 집회에 대한 논란에 대해 우리 홍문정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먼저 듣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무슨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꽤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 저작거리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자기 나라 그 국민이, 백성이 김정은 그 하수들에 의해서, 괴뢰 정권에 의해서 사살되고 있는 순간에 본인은 주무시고 계셨다. 국민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정말 저작거리에 그런 얘기들이 아주 팽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무슨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고 아직도 정신 빠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게 결국은 미군 철수와 고려 연방제로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종전선언이고 누구를 위한 고려 연방제를 지금 획책하고 있는 건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안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문재인 정권이 저희에게 그동안 많은 혹세무미했다고 그러죠.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국민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무슨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 방식대로 그런 거짓말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 둘 착착 우리가 김정은이 치하에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 방식의 통일이나 남북 협력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계기를 문재인 정권이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또 개천절 집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 보면 도화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이제 79%, 여기 잘 나오나요? 79%가 이번에 안 간다고 그래요. 고향에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 이제 정부가 우리 80% 정도의 국민들이 이번에는 명절을 집에서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부에서 고향 방문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행은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혹시 이것이 개천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안 해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전번 8.15 집회에 관해서 저희가 친박신당에서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정부에서 8.15 집회를 잘못 우리가 개최를 하면 결국은 모든 덤탱이를 우리에게 다 씌우고, 그 태극기 세력에게 씌우고, 그리고 결국은 태극기 세력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충일에서 우리 나름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말았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8.15 집회가 이 정부에는 눈에 가시였겠죠. 그리고 8.15 집회가 뭐 여러 가지로 코로나 확산이나 뭐 이런 것에 그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대표되는 분들이 벌써 뭐 정광훈 목사 다시 구속이 됐고, 또 김경재, 일파만파의 김수열 뭐 이런 분들을 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태극기 집회 그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아무 영향력이 없고 국민하고 유리돼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만약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아니 왜 그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집회를 어떻게 하든지 분산시키려고 집회를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으면 막을수록 나중에 그 터짐이 더 크고 그 터짐의 그 증폭 효과, 그 울려 퍼짐의 전국 방방으로의 침투 효과, 이거는 더욱더 장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들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태극기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바라서야 된다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차량 시위도 그렇고요. 원래 저 광화문 집회도 이제 100명씩은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허락했던 거 아닙니까? 서울시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저희가 하여간 다양하게 그 최소한도 준법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가 한꺼번에 다 모이지 않아도 이미 태극기 세력이 광화문을 뒤덮고 수백만이 모일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준법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결론지어서 김준식 최고위원과 또 다른 분들께서 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근 그 보수 우파의 그 외연 확장과 정권 창출 문제를 두고 말들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안 당의 편풍 뒤에 숨어있던 우리 김무성 전 의원이 자신의 역할론을 들고 나와서 눈총을 사고 있고 또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별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출처불명의 글들이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의 외연 확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절실한 때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글들이 나돌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대표님. 예, DJ께서 그 북한을 방문하셨을 당시에 북한은 누가 남쪽에 있는 누구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셉션 하는 중에 뭐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제가 말하는 공식적인 대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북한의 그 당시에는 김정은인가요? 김일성은 아니죠. 그렇죠. 북한 측 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당신들은 동서간에 통합도 못하면서 그리고 뭐 보수가 됐건 우파가 됐건 좌파가 됐건 당신들은 그렇게 수많은 갈래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남쪽에 동서간에 통합도 못하고 좌파 우파 간에 개파 간에 통합도 못하면서 무슨 남북 통일을 하자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얘기를 북쪽에서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가슴에 와닿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었을 때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게 통합한다는 것이 굉장히 지난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을 해야 된다. 저 역시도 통합을 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그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말하자면 통합에 앞장서서 통합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말이죠. 우리가 통합을 얘기할 때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남녀 간에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기에 남자가 여성처럼 변하고 여성이 남성처럼 변해야 통합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남성은 남성다워야 되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결혼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 우리 보수우파가 통합해야 된다 그러면 보수우파는 보수우파다워야
그 다음에 뭐 저 좌파하고 통합을 하든지 좌파하고 하나가 되든지 가능한 것이고요. 대한민국 통합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지금 보수 우파에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뭐 외연 확장을 해가지고 무슨 대한민국의 뭐 이른바 우리 국민들 중에 우리 뭐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 중에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합하는데 우리가 마치 좌파처럼 행동하고 좌파처럼 말하면 그 사람들하고 통합이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이죠. 민주주의라는 거는 미국은 좌파가 없습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그 바이든과 싸움하는 정치 논쟁을 하는 거 보면 지금 공화당 진영에서는 바이든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회주의, 저 통일, 저 공산주의자들 말이에요. 예? 나눠 먹기만 좋아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나라를 맡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면 하나가 되고 선거가 끝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노선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시스템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법원 판사, 미국은 대법원 판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하거든요. 민주당에서 임명한 여자 대법원 판사가 돌아가셨어요. 그 양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최소한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내가 죽어야 민주당 진영에서 추천하는 이른바 진보 후보가 대법관이 될 거 아니냐. 그 대법관 되면 평생 가는 거니까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내가 당장 임명하겠다 뭐 이렇게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좌파와 우파, 이른바 공화와 그 진보와의 그 간극은 사실은 왜 간극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일단 대법원이라는 행정부라는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구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그 구성원 안에서 틀 안에서 최대한도로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하지만 뽑혀진 사람, 결정되어진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얘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김무성 최고가 자기 칠순잔치에 그 통합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통합이라는 것보다 분열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죄송해요. 근데 아직도 이 양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무슨 정신을 못 차리고 있냐? 아니 지금 우리 우파의 세력, 자유 우파의 중심 세력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뿌리가 이분도 YS계죠. 저는 구태여 따진다면 공화계고요. 그 우리가 말하는 지금 국민의힘이 참 국민의힘이 우리 그 보수 우파 당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미 두 가지 메인스트림이 있다면, 메인 주줄이 있다면, 하나는 공화계고요. 박정희 대통령, 또 이승만 대통령을 이어가는 공화계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 그 3당 합당할 때 우리와 색깔이 많이 다르지만 지역이라는 그 배경 때문에, 영남이라는 배경 때문에 들어온 YS계의 이른바 민주화 진보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둘이 사실은 5월 동주일 거예요.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영남 세력이 뭉친 거죠. 이념이 뭉친 게 아니고 지역이 뭉친 거죠. 그래서 그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김영삼 대통령의 그 세력과 우리 이른바 공화의 세력은 사실은 서로 잘 섞이지 않는 세력입니다. 그동안 하여간 뭐 찌그락빠그락 하면서도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YS 세력은 DJ 세력과 김대중 대통령 세력과 같은 세력이죠. 우리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공화 세력, 민주공화 세력, 자유민주공화 세력과는 사실은 다른 세력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 좀
우리 정치사를 볼 때 좀 안타까웠던 것은 YS와 DJ가 하나가 돼서 대통령 후보를 내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공화 세력들이 대통령 후보를 내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제가 보기엔 좌우가 나름대로 좌는 좌 나름대로 우는 우 나름대로 그 좀 균형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좌파는 완전히 김정은 세력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좌파로 흘러가게 된 계기가 그런 그 슬픈 이른바 진보 세력, 좌파 세력의 혁신 세력, 자기들이 말하는 분열과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통일, 그것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그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얘기하기를 본인이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판에서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세력을 몰아내자, 배격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저희는 다 알죠. 그 사람들과 동원해서 뭐 요즘 인터넷상에서 뭐 난리를 치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다 죽었다. 정치적인 의미가 없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망쳤다. 뭐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1000번 만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장을 되풀이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부관 참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자유민주공화 세력, 이 세력은 자유민주주의의 보수 우파의 정통 세력이고요. 이 세력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보수 우파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우선 큰 원론적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네, 방금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지금 뭐 킹메이커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론을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선 그분은 그런 역할론을 주장하기 전에 그 문재인 정권에게 이 정권을 넘겨준 탄핵의 잘못에 대해서 먼저 그 반성하는 모습부터 보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요즘 뭐 그 인터넷상에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하고 또 그런 세력하고는 참 그 손절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또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힘을 합쳐서 이 다음 정권을 창출해야 된다. 뭐 그런 그 출처불명의 그 성한이 인터넷에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 그런 내용으로 봐서 그 출처가 어딘가는 막 저희들이 뭐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그 글 내용으로 봐서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해서 문재인 정권에게 권력을 넘겨준 세력들이 자신들의 한 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하에 숨어가지고 이런 허구적인 논리를 이렇게 인터넷상에 퍼뜨리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김무성 대표와 관련해서 또 민주계와 그 DJ와의 좀 정치적 통합 문제 이런 큰 틀의 말씀을 계셨습니다만 최근에 보면은 그 민주당에서 그 김홍일 DJ 아들 김홍일 의원을 그 출당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부터는 DJ를 DJ에 대한 민주투쟁사를 지우고 자기들끼리 소위 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자기들 중심의 그 민주화에 대한 역사를 새로 쓰겠다 하는 그런 그 숨은 뜻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지금 하게 됩니다. 또 그러한 그 의미에서는 우리 보수 우파도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또 다시
보수의 그 운동장 집안을 넓히는 그런 또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이 저 국민의힘 당에서 뭐 호남에다가 국회의원들한테 한 지역구를 전부 다 하나씩 맡겨가지고 자기 지역구 관리하듯이 그렇게 하라 뭐 한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졌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위에 큰 목표가 있어야죠. 뭐 뜻도 없이 무슨 뭐그 표나 얻으려고 거기 가가지고 저 지역구 관리하고 말이지 그런다고 호남 사람들이 뭐 바보입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저 국민의힘 당에다가 표를 찍어주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이게 지나간 얘기지만 과거에 3당 합당 시절에 그 김영삼 대통령과 공화 민정 3당이 합당을 한 것이 차라리 그 당시에 그 DJ 세력과 그 당을 세력을 합쳤더라면은 좀 더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고 또 지역 화합이라든지 또 유민주화 세력과 근대화 세력이 합친다 하는 그런 명분도 훨씬 더 좋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그 어떤 세력도 사실은 지금 그 국민의당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탄핵을 정당화하는 그런 세력이라면 그들은 사실은 보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문재인 정권의 세작일 따름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밖에 구분을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규영 최고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보수 우파, 자유 우파가 잘해서 정권이 넘어올 확률보다는 저쪽 좌파들이 내부 분열에 의해서 좌파가 지리멸멸해지고 그 덕분에 저희 보수 우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보수 우파가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못다나 액시던트로요. 그 돌발 상황으로 정권을 가져오게 되면 또 정권 유지를 못한다. 물론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넉넉하게 정권을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아닙니다만 보수 우파가 단합되지 않으면 자, 지금 이른바 지금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J 세력과 문재인 노무현 세력과의 결별 지금 이른바 새천년 민주당에 있는 그 세력, 그 DJ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그 DJ 아들 그 김홍걸 의원 그 출당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여기에 기초는 DJ인데 지금 DJ를 그 당에서 축출해내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J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뭐냐? 뭐 요즘 상군 참모총장이 다 무슨 호남이고 뭐 모든 요직에 전부 호남 인사가 앉고 여러분 지금 이 좌파 정권에서 물론 그거 잘하는 거 아니죠. 우리 보수파에서 보면 참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요. 좌파는요. 어떤 자리에 누가 앉아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대개 다 꼭두각시에 불과한 겁니다. 말하자면 쇼윈도에 지금 진열하고 있는 우리가 호남 여러분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사람들을 우리가 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호남 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호남 등골 빼먹고 있는 거고 DJ 죽이기 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노무현 문재인 세력이 호남 DJ 세력과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바닥에서는 다 결별돼 있어요. 잘라져 있어요. 그 옛날에 이른바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DJ를 추종했던 분들, DJ를 사랑했던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그냥 관심 없는 분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게 DJ 죽이기, 폄하하기, 결별하기를 이 사람들이 지금 가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사람들한테 또 문제점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일을 위해서는 문재인 노무현 세력이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문재인 노무현 세력 간에 또 갈등이 있어요. 이거는 참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그 두 분 다 부산 출신이죠. 원래는 부산 출신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두 분 다 부산 출신인데, 노무현 세력은 부산 상고 출신이고요. 그리고 여기 저 문재인 세력은 경남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내려가면 그 부산 상고와 경남고등학교의 그 엄청난 그 말하자면 대별되는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그 노무현 그를 중심으로 그 정권을 일으켰던 노무현 사단은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은 이를 득득 갈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당신은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를 3번인가 얘기했죠.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를 3번인가 했다고 알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만 3번인가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문재인 되지도 않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결국은 노무현 죽이기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러니 폐지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문재인 정권. 그럼 보수파는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 박근혜 대통령,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보수우파 대통합하고 보수우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치적으로 또 부관 참시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리고 그게 보수우파의 통합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정말 그 상황에서 죽어야 될 사람은 김무성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 불출마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당신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은퇴해야 돼요. 아니, 김문수라는 사람이 김무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천년의 저주 얘기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홍문종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신당 대표 홍문종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지금 우리 보수우파 단합을 위해서 이걸 묶고 가자. 그리고 우리 보수우파 정권을 찾아왔을 때 진짜 그때 가서 한번 따져보자. 예? 그러나 그거 전에 지금 우리가 이 보수우파가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니들이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저 부관 참시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만, 탄핵하고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분한테 계속해서 뭐 또다시 정치적으로 또 살해해야 된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꼭 역사적으로 짚고 나가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지금 밀려오는 보수우파, 우리의 당면과제 보수우파를 통합하고 또 좌파의 싸움,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해야 될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책임감, 의무, 역사적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위해서 일단 그 싸움은 종전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김무성 대표한테 당신도 잘한 거 없지 않냐, 잘못했다, 저는 석고대지 하겠다, 우리도 잘못했다, 우리가 이거 정말 대통령 탄핵을 못 막은 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자기들은 대통령 탄핵한 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그럼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뭘 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얘기가 전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김무성 대표가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서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YS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그러니까 YS의 정치적인 후계라고 얘기하면 김무성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인 후계라고 그러면 저 홍문종이지만, 거기 김무성은 사실은 YS계의 후계지만, 저 홍문종과 김무성이 기본적으로 여기는 YS계고 저는 공화계라는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를 우리가 지금 따질 때가 아니다. 옛날에 3당 협당했을 때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정권을 그 당시에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갈등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봉합했듯이 그런 봉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자꾸 제외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험한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더 뭐 그동안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을 좀 순화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택도 없는 얘기고요. 킹메이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킹메이커는 무슨 킹메이커입니까? 그런 스탠스로 킹메이커는 절대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없고 킹을 만날 수도 없고 킹을 추대할 수도 없고 킹을 위한 노력 자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보수 우파 내부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참 말도 안 되는 행동, 말도 안 되는 참 그런 그 단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 너무나 그들 스스로 자만에 취해가지고 결국은 그 DJ도 이제 민주화에서 내치고 자기들끼리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하는 그런 자만심이 생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문재인 정권이 이 같은 참담한 또 이 현재 그 실정을 보면서도 지금 국민의힘 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은 큰 틀에서 야당의 뚜렷한 대선 후보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보수파가 뚜렷한 대선 후보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시선을 모으는 그러한 역할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화 세력과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참 그 민주화 DJ를 비롯한 여러 민주화 세력과 그를 한테 모으는 그런 운동장도 넓히고 또 여기서 대선 주자도 우리 야권 내에서 많은 지금 힘을 갖고 있고 본인 스스로나 자천 타천 모든 사람들을 그 운동장에 전부 모아서 함께 경쟁하는 그런 민주적 방법을 통해서 국민의 시선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보수 우파의 후보를 새로이 탄생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그 내부의 그 경합이다 이런 그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지금 그 국민의힘 당이 그 3당 합당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큰 틀에서 공화계 과거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계와 그 다음에 YS를 중심으로 한 민주계의 큰 틀의 통합인데 그 양 세력이 서로 그 운동장 내에서 한번 그 양 후보를 내놓고 또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김무성이가 먼저 대권 생각이 있으면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사죄부터 먼저 한다면은 뭐 우리 김무성 대표, 우리 홍문종 대표도 한번 뭐 그 운동장에서 함께 하는 것도 뭐 큰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보수 우파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그 YS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보수 우파 진영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그 보수 우파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좌측으로 많이 가 있었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거에 대해서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제가 보기엔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통치 이념이나 뭐 이런 걸로 봐서는 공화계가 맞을 것 같은데 그분이 그 정치적인 그 대통령이 되기는 과정에 있어서는 공화계보다는 YS계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되신 거죠. 그리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공화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거고 YS계 그 이명박계 이런 분들이 YS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이 당이 지금 지금 극도로 이 당 안에서의 이른바 YS계와 민주계라고 할 수 있죠. 상도동계와 그 다음에 우리 공화계 박정희, 이승만,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계와의 그 5월 동주가 시작된 거고 지금도 사실은 계속해서 그 문제가 크게 지금 표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내부에서는 지금 현재는 뭐 저희가 다 죽었으니까 국민의힘이 워낙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부에서는 아직도 치열한 그런 갈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제 오늘 오프닝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종인과 안철수라는 두 분이 지금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는데 그건 참 우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종인과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과연 보수 우파일까? 우리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약간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종인이라는 분은 정치 기술자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아주 철저한 기회주의자인 것 같아요. 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김종인 대망론까지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이분이 결국 이 사람도 뭐 얘기하고 이 사람도 얘기하다 결국은 다 안 되니까 내가 해야 되겠네 뭐 그런 추정도들 사이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경제민주화를 말씀하신 분이고 이분은 보수우파라기보다는 아주 좋게 말씀드리면 실용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실용주의자에서도 사실은 좋게 말하면 좌파와 우파를 넘나든다고 볼 수 있는데 우파라기보다는 좌파에 가까운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 일부와 더불어민주당 일부와 뭐 그런 사람들 떼어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뭐 앞으로 뭐 총리를 하겠다 아니면 뭐 앞으로 뭐 대망론을 펼쳐나가겠다 뭐 이낙연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자꾸 회자되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분이 어떤 분이가 정치 기술자 맞다 기회주의자 맞다 그러나 이분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큰 통치 철학이 있고 그 통치 철학으로 모든 국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민의 힘이라고 이 피플스 파워와 피플스 파워 이게 어떻게 공화당 보수 우파의 이름이 피플스 파워가 될 수 있을까요? 하여간 어찌되었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문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안철수 이분은 죄송합니다만 정치 공부 좀 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 양반이 아니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치를 뭐 제대로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정치를 제대로 아는 것 같지 않아요. 안철수 대표가 자유시장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종인 대표가 이 사람이 무슨 경제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 이 사람이 뭘 한다고 얘기하냐. 안철수라는 분이 보면은 항상 이게 휘딱휘딱 하거든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어떤 보수 같기도 하고 우파 같기도 하고 저는 정치적인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정치적인 내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휘딱휘딱 해도 내가 무엇 때문에 휘딱휘딱 하다라는 거. 저 사람이 실제로 이런 건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좀 정치적인 기교를 보인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안철수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계속해서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사람. 근데 실제로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무슨 보수 우파를 뭘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보수 우파에 뭐 당신은 시장해라. 대권 후보해라. 이거를 국민들이 정치 코미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의 이 같은 신경전은 보수 우파가 희망하는 통합과는 지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두 사람 모두 보수 우파 통합과 정권 창출이나 보다 큰 만약의 목표를 향해서라면 그것이